지난달 방송된 은폐되는 산업재해 편. 안전제일 뒤에 숨겨진 산업재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하청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심장병이 있던 고인을 병원으로 옮긴 건 119가 아니라 작업용 트럭이었습니다. 구급차를 이용을 했다면 이런 심장질환 같은 게 뭐 산소 호흡이 공급이 또 더욱 중요한 거고, 단시간 안에 그런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응급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최신 앰뷸런스를 갖춘 산의 응급 시스템을 지척에 두고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산재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출동했던 자체가 산재가 되고, 네가 그래 사람 챙기면 좋은데 왜 그걸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외부에서 누가 와서 해결하는 건 괜히 싫어. 그래서 난 자주 만나 하더라. 조선소 인근의 한 병원. 일을 하다 다쳐서 온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산재 끝나면 그만둬야 돼요. 자동으로 그만둬야 돼요. 두 말 안 해도. 왜 그러냐? 그 사람 잔업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잔업을 먹고 사는데 산재자는 자동으로 그만둬. 전부 다 그만뒀어요, 여기까지.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선 사고가 나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게 이미 관행처럼 돼 있었습니다. 부르면 난 잘린다. 부르면 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분들이 놓여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거나 부상을 크게 당한 119를 부르는 조차를 그분들은 하지 못했던 거죠.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산재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재계약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점수 배점 자체를 좀 강하게 해서라도 산재은폐나 중대재해를 철저하게 추방하자는 어떤 회사의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년 사이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는 무려 1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해자 수는 원청보다 하청이 더 적습니다. 산재율은 낮지만 재해 사망률은 높은 현실. 하청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산재가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현실 자체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부터 저희가 겸손하게 밑바닥부터 인정을 하고 언론도 또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일상화돼가는 정리해고 문제도 조명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23명이 해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부채 비율이 168%인 회사가 갑자기 561%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선택한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20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유형자산은 1조 4천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쌍용차의 부채 비율과 손실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의 근거는 한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경영 정상화 보고서. 쌍용차가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2,646명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의 어떤 보고서밖에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빈약했다는 거죠. 2,600명이라는 사람을 잘라내는데 이 사람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지탱하기 힘들었다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시네틱스 재정 사업하고 있어요. 보시고 가세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시그네틱스에선 생산직 노동자 32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급격한 성장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던 흥국생명. 당시 당기 순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바로 다음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흑자가 감소한 것도 정당한 정리해고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한다든지 아니면 내 사업장을 더 임금 싼 해외로 옮기기 위해서라든지 이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정리해고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경영상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업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2007년 정리해고된 콜트 악기 노동자들. 5년 동안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국내 공장을 정리하고 생산 라인을 모두 해외로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한 2000일 넘었죠. 그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천막이 이제 훼손되고 이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거죠. 색깔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남성.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2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이들이 돌아갈 일터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길게 긴 싸움을 하시느냐, 어려운 싸움을 하시느냐, 왜 그만두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나처럼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나 같은 사람도 사회가 너의 해고는 어쩔 수 없어서 정당해라고 얘기를 인정을 해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과 더 많은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못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정리해고자 수는 10만 3천여 명. 저는 노동 독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00명 이상씩 사실 정리해고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느 순간 굉장히 일상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 진짜 우리 사회의 모든 직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 문제가 되어버렸구나. 추정 60분은 용역 폭력의 문제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200여 명의 용역이 SJM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노동자들은 용역에 밀려 공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피 처리를 하려면서 현장에서는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막 피가 두두두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다치는 게 까딱 잘못하다 죽겠다. 용역 투입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중대와 서장까지 출동했지만 모두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맞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찰이나 이런 상식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공권력이 뭔가 노사 분규 현장을 바라보는 어떤 일정한 시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찰의 방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유성기업에서 해고된 27명의 노동자들. 직장 폐쇄 과정에서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성기업에 투입됐던 한 용역업체 대표의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노조원에게 폭행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대표가 한 노무 컨설팅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노사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창조 컨설팅의 대표 심 씨. 용역업체 대표와 이 노무 컨설팅 업체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를 할 수도 있겠고, 가 나타나는 곳에 뭔가 그런 식으로 같이 자리를 함께 한다든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까지 해당 용역업체가 투입된 노사분규 현장은 확인된 곳만 4곳. 이들은 모두 창조 컨설팅의 고객사였습니다. 용역업체와 노무 컨설팅의 관련성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프로그램에서 밝힌 건 폭력을 컨설팅한다는 겁니다. 노무 컨설팅과 폭력 조직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회사의 노무 담당자까지 용역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회사와 노무 컨설팅과 용역이 사전에 이미 계획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 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보낸 제안서. 이미 여러 기업들의 노조를 약화시킨 성과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계약금 외에 성공보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의 수가 감소되는 만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SJM은 창조 컨설팅에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과 노무 컨설팅 업체 간의 정확한 계약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폭력을 실제로 사주한 사람, 그리고 돈을 지급한 사람, 그리고 노무 컨설팅에게 의뢰한 사람, 이 연결고리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내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 경영주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과연 고용노동부와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기관이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100여 곳의 병원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 강연자는 창조 컨설팅 심 대표였습니다. 직접 배설하는 건 샷다를 내리는 게 아니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만 병원에 또는 회사에 못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갖고 있다면 사측에서는 직장 폐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직장 폐쇄는 정당한 직장 폐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심 대표에게 얼마나 많은 회사에 컨설팅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도 업체가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컨설팅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용역이 투입되고, 결국 지난 10월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은 취소됐지만 아직도 밝혀져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업체를 그렇게 굉장히 위법적인 노무 컨설팅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 왔으며, 그 속에서 있었던 폭력들은 어떻게 용인되어 왔던 것일까? 노무 컨설팅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그 뒤에 더 큰 진실이 있다. 내년에 저희들이
더욱 추적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만큼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새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피부에 와닿길 기대합니다. 2013년에도 추정60%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무슨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PD 기자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